안녕하세요. 에이드 손해사정입니다. 오늘은 외상성 뇌출혈의 실제 보상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뇌출혈은 원인에 따라 자발성과 외상성으로 구분됩니다. 자발성 뇌출혈은 고혈압 등의 원인으로 혈관이 터져 발생한 경우가 많으며, 외상성 뇌출혈은 머리에 외부적 충격을 받았을 때 발생합니다. 뇌출혈이 생긴 원인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의 종류도 다릅니다. 자발성 뇌출혈의 경우 흔히 아시는 뇌출혈 진단비를 받을 수 있고, 상태에 따라 질병 후유 장애의 담보에서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상성 뇌출혈의 경우 뇌출혈 진단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 후유 장애의 담보가 있다면 환자의 상태에 따라 후유 장애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인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험 담보가 다르기 때문에 뇌출혈 발생 시 보험사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발성으로 뇌출혈이 발생했지만 의식을 잃는 과정에서 머리를 부딪혔다면 뇌출혈의 원인을 놓고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발성 뇌출혈과 달리 외상성 뇌출혈은 발생 자체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상태에 따라 보상 여부, 지급 보험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환자의 상태를 입증하는 후유 장애 진단은 필수인데요. 장애 진단을 잘못 받으면 보험금을 받지 못하거나 금액이 삭감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 사례는 주취 상태로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머리를 부딪혀 외상성 경막 하출혈 진단을 받은 사고입니다. 외상성 뇌출혈로 인해 신체 왼쪽에 편마비가 왔고, 재활의학과에서 재활치료 오랫동안 받았지만 마비로 인해 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후 후유장애 보험금에 대해 저희 에이드 손해사정에 업무를 위임하셨습니다. 후유장애 보험금을 받으려면 장애 진단을 받아서 후유장애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는 부위별로 기준이 정해져 있고 약관 기준에 맞게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장애는 정신행동 장애와 신경계 장애가 있는데, 신경계 장애의 경우 일상생활 기본 동작 제한 평가를 통해 장애 진단을 받습니다. 평가하는 의사에 따라 장애와 장애 지급률이 크게 차이 날 수 있기 때문에 평가 전 전문가와 상담 후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보험자의 상태는 보행은 가능하나 뛰어다니지 못하며 장거리 보행에 어려움이 있고, 편마비로 인해 옷을 입고 벗는 것 등 일상생활 행위도 제한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장애 진단 결과 신경계에 장애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 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로 지급률 40%에 해당되는 상태였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자체 조사와 의료 자문을 통해 피보험자의 장애 상태를 인정하지 않고 호전 가능성이 있다며 면책하려 했으나, 근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일상생활 기본 동작 제한을 인정받아 지급률 40%에 해당하는 후유장애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뇌출혈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에서는 뇌출혈의 선행 원인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면책을 합니다. 일반 소비자들은 상해를 명확하게 입증하기 어렵고, 입증을 해도 장애의 적정성과 질병 기여도를 이유로 금액을 삭감합니다. 뇌출혈로 인한 보험금은 조금만 대응을 잘못해도 금액이 크게 삭감되기 때문에 제대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에이드 손해사정은 보험에 관한 다양한 실무 경력을 갖춘 임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험 분야별로 체계적인 업무 체제를 갖추고 있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법무법인, 의료자문 분석원, 보험전문 교육원 행정사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 고객에게 최적화된 원스톱 손해사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험사고로 인한 보상 관련 무료 상담 010-2640-1824